네, 전해드린 것처럼 네 번째 누리호 발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관련 내용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벽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들으시면서 굉장히 환호하고 뿌듯해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누리호 발사 민간 기업이 제작 총괄했습니다. 그 점에서 굉장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어떤 점들이 성공의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짚어주세요. 네, 지금의 추세가 이제 뉴스페이스로 넘어가면서 예. 관에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으로 이양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그렇게 넘어갔다 볼 수 있고 예. 사실 유럽이나 일본 같은 곳도 이렇게 민간이 이제 주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업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있을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고도화되었고 이만큼 성숙했다라는 걸 세계 시장에 보여주는 것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민간 주도 우주개발 산업,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도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간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민간이 이런 관보다 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율적으로 더 만든다든가 네. 코스트를 다운시켜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있다든가 좀 세계 시장에서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간이 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실제로 개발을 주도했었던 황우현 단장님이랑 인터뷰를 했을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예. 약간 아쉽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하시면서 제가 좀 벅차오는 게 있었냐면 예. 저희는 그 다음 단계를 봐야죠. 그 다음 거를 만들어야죠 하거든요. 그렇게 예. 많은 부분에 연구를 해갖고 정말 잘 만드는 것들은 이제 관주도하게 하겠지만 예.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민간으로 가는 것이 더 잘한다라고 이제 이원화돼서 가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세계적인 좀 추세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사실 미국의 예.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나사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는 나사가 고객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거고 이 정도의 페이로드를 어디로 쏴주기를 예. 바라. 이런 로켓을 만들어줘라고 하면 사실 그걸 스페이스X에서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좀 커다란 네. 거시적인 무언가 계획을 짜고 이것을 수송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민간에 맡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누리호 네 번째 발사는 이제 처음으로 야간에 이뤄졌습니다. 이 점도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는데 이전에는 낮에나 뭐 저녁 시간에 좀 이른 저녁에 발사가 됐었거든요. 왜 한밤중에 이렇게 발사가 된 거예요? 이것도 발사체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발사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페이로드, 거기에 어떤 고객이 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실려 있었던 가장 주가 된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중형위성 3호의 경우에는 예. 오로라 관측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태양 동기 궤도를 돌아야 되는데 그 목적에 딱 맞게 하기 위해서 예. 출발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쏘아야지만 반드시 그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그 장소에 배달이 가능한 거죠. 네. 그것에 맞춰서 쐈다는 거고 그렇게 보면 또 세계에서 이제 우리의 잠재적인 고객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아, 저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쏴줄 수 있고 저녁에도 밤에도 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는 모습으로도 굉장히 아름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면으로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13기도 좀 살펴볼게요.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3차 발사 때 위성 8기가 탑재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5기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발전을 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발사체의 성능이 좋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이제 스펙상의 발사체의 성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뭐 추진력이 높아졌냐 그건 아니고요. 과거부터 있었던 처음에 개발될 때부터의 어떤 그 성능들은 정해져 있는데 네. 문제는 뭐 몇 톤 트럭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을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실는 건 또 별개인 겁니다. 네. 최적화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한 500kg 정도의 페이로드를 이제 올려보는 걸 해봤는데 성공을 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조금 더 실어볼까라는 것도 하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열세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잘 발사해서 이제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이제 무게 중심도 잘 잡아야 되고 예. 하나씩 전부 다 이제 배출하는 시스템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최적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이것저것을 한번 해본 거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발사체의 어떤 성능보다도 정말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검증하는 용도로서도 굉장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누리호에 탑재됐던 위성 13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굉장히 보세요? 특이해요. 보통은 네. 뭐 카메라 같은 역할을 한다든가 과학기술 위성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뭐 우주 탐사를 한다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흥미로운 위성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무중력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합성하는 단백질이 항암제의 역할을 할 때 훨씬 더 좋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특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암제요? 우주 공간에서 항암제를 예. 만드는 어떤 그런 의약품을 만들 때도 거기서
조립하는 단백질 같은 것들이 좀 다른 특성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우주 쓰레기. 네. 정말 그 위성을 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네, 그렇죠.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방식도 거기서 시도가 됐고요. 또 어떤 위성의 경우에는 2대가 올라가서 이게 분리했다가 합쳐졌다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의 어떤 그런 위성들을 실험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도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그런 위성을 넘어서서 진짜 뉴스페이스 시대가 됐구나라는 거, 그리고 그만큼 다양하게 한국의 어떤 위성 산업의 생태계가 이 정도 다양성이 확보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런 계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다음에 이제 누리호 발사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해요. 네. 누리호 발사가 이제 반복적으로 지금처럼 이제 성공을 한다면 한국 우주 산업 발전을 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도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1차 발사 때 이제 부분 성공이었고 2, 3, 4차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위성은 어디든 거의 정말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딱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위성을 실어달라고 할 그 고객들 입장에서는 많이 쌓여 있어요. 헤리티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정말 신뢰할 수 있어라는 것을 하려면 4차 정도 성공했으면 이제 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공의 횟수를 좀 늘리게 되고 좀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것들, 복잡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제 잠재적인 고객에게 우리는 정말 맞춤형으로 그리고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우주 산업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더 크게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앞에 있는 어떤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과제들을 저희가 수행해야 될까요? 일단 신뢰할 만한 발사체를 확보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세계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가장 큰 경쟁 중에 하나는 결국에 코스트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서의 이제 발사할 때 그 비용에 비해서 킬로그램당 올리는 비용이 굉장히 지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신뢰도뿐만 아니라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재사용 로켓이 필요하거든요. 재사용.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네. 실제로 차세대 발사체로는 재사용 로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성공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향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국이 이제 만든 우주선 타고 화성, 달에 갈 수 있는 날 언제쯤 올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소식 접하시면서 네.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네. 이미 계획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가 아니고요. 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실제로 달에 우리의 착륙선을 언제 내보낼 것인가도 있고요. 실제로 화성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이미 프로젝트가 다 짜여 있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 분명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달에 착륙하는 걸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생각보다 빠르게 화성에 직접 우리 탐사선이 가는 것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짧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민간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그 시점은 언제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상용화는 이제 금방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그런데 어떤 위성을 실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민간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항상 이 기술은 좀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하면서 가는 거고 이제 어떻게 보면 분명히 세계 종합 기업으로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관해서 했었지만 이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같이 계속 협력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금방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씩 같이 조율하면서 가야 된다. 기술적으로는 준비가 되었지만 네. 여러 가지 문제, 다른 좀 어른의 문제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